네, 그 서울대 온라인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 주제는 CMOS Integrated Circuit and Systems for Wireless Communication and Quantum Computers입니다. 저는 현재 인텔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종석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조지아 공대에서 2017년 아날로그 RF 회로 설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CICC 베스트 스튜던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고 연세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SK 해외 유학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JSC, TMTT, TCAS, MWCL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CICC와 IMS 컨퍼런스 TP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세미나 발표의 아웃라인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CMOS IC4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 그리고 Cryo CMOS SoC4 Large Scale Quantum Computer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진행한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연구의 오버뷰를 보여줍니다. 저는 주요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CMOS Integrated Circuit and System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을 위한 RF 프론트엔드 회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파워 효율, 리니어리티, 밴드위스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라지 스케일 양자 컴퓨터를 위한 크라이오 시모스 시스템 온칩 큐빅 컨트롤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극저온에서 동작하는 큐빅 제어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여 현재 양자 컴퓨터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하이스루풋 드러그 스크리닝을 위한 CMOS 바이오메디컬 센서 앤 액추에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CMOS 칩 위에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의 약물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대학원 때 연구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현재 인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CMOS IC4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즈와 Cryo CMOS SoC4 퀀텀 컴퓨터를 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MOS IC4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에 관련된 연구를 요약합니다. RF 밀리미터 회로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액티브 소자와 패시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 액티브 소자와 패시브 소자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N 스테이지로 확장 가능하고 연결 스테이지가 늘어날수록 스스로 에러를 보정할 수 있는 패시브 네트워크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N 스테이지로 연결이 가능한 유닛 패시브 네트워크를 설계하여 패시브 네트워크 스테이지가 늘어날수록 패시브 네트워크의 주요 키 퍼포먼스 파라미터인 밴드위스, PVT 베리에이션에 대한 저항성, 앰플리튜드 페이즈 정확도가 향상되는 패시브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지를 많이 연결할수록 생기는 문제점이 large silicon chip are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시브 네트워크 미니어처라이제이션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밴드위스가 넓고 파워 효율이 좋으며 리니어리티가 좋은 트랜스미터 회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미터에서 가장 파워 소모가 큰 RF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RF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리니어리티 향상,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의 RF 밴드위스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 앰프와 온칩 안테나 인터페이스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CMOS IC4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 관련 자세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는 N 스테이지로 확장 가능하고 스테이지가 늘어날수록 패시브 네트워크의 키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패시브 네트워크 설계의 예제를 3스테이지 트랜스포 베이스드 쿼드러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쿼드러처 하이브리드는 RF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서킷 빌딩 블록으로 인풋 시그널을 0도와 90도의 위상 차이를 갖는 두 개의 아웃풋 시그널로 나누는 패시브 네트워크입니다. 돌티 앰플리파이어, 밸런스드 앰플리파이어, 싱글 사이드 밴드 IQ 트랜스미터, 페이즈 로테이터, 그리고 이미지 리젝션 리시버 시스템에서 주요 사용하는 핵심 소자입니다. 쿼드러처 하이브리드의 핵심 성능은 로스, 그리고 RQ 앰플리튜드 페이즈 밸런스, 밴드위스, PVT 저항성, 로딩 이펙트, 그리고 실리콘 사이즈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레지스터, 캐패시터 페어가 많이 사용되지만 레지스터를 사용함으로 인해 패시브 로스, 밴드위스, 로딩 이펙트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특히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에는 주로 인덕터 캐패시터 혹은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는 프랙셔널 밴드위스가 보통 10% 정도로 내로우 밴드이고 사이즈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의 동작을 보여줍니다.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는 인풋 포트, 커플드, 스루, 아이솔레이션 4개의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커플 포트는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스루 포트는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퀄 파워 디바이딩은 원 프리퀀시에서 이루어지며 프랙셔널 밴드위스는 보통 10% 정도입니다. 싱글 스테이지의 커플드 패스와 그 스루 패스의 로우 패스, 하이 패스 앰플리튜드 리스폰스 차이에 의한 내로우 RF 밴드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은 캐스케이더블 확장 가능한 트랜스포 베이스드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그 제한된 폴리페이즈 네트워크는 4개의 싱글 스테이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현 스테이지 아웃풋 시그널은 전 스테이지에 생성된 0도 시그널과 90도 시그널이 인페이즈로 합쳐져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전 스테이지의 0도와 90도 시그널 앰플리튜드 미스매치가 현재 스테이지 아웃풋에서 현저하게 보상이 됩니다. 0도의 페이즈를 갖는 아웃풋 시그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0도의 인풋 시그널이 커플러 A의 커플드 패스를 통해 온 시그널과 90도 인풋 시그널이 커플러 B의 스루 패스를 통해서 온 시그널과 인페이즈로 합쳐져서 생성됩니다. 나머지 90도, 180도, 270도 시그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트랜스포 베이스 폴리페이지 네트워크는 4개의 인풋, 4개의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 N 스테이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0도, 90도 마그니튜드 에러뿐만 아니라 페이즈 에러, PVT 베리에이션에 의한 에러도 스테이지가 늘어갈수록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커플러 A와 D, 그리고 커플러 B와 C가 디퍼런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플러 AD와 그리고 커플러 BC는 각각 한 개의 디퍼런셜 트랜스포머 풋프린트로 구현이 가능하며 현저하게 칩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폴리페이즈 네트워크의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폴리페이즈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4개의 트랜스포머가 2개의 디퍼런셜 트랜스포머로 구현되어지고 디퍼런셜 페이즈 릴레이션으로 인한 포지티브 마그네틱 커플링 혹은 마그네틱 필드 인핸스먼트로 인해서 더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고 패시브 로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EM 솔버 HFS에서 구현된 모델의 EM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왼쪽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많은 스테이지가 연결될수록 0도, 90도 마그니튜드 페이즈 에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루프 오브 컨셉 3스테이지 설계를 보면 1dB 마그니튜드 에러를 기준으로 2.9GHz부터 25GHz까지 almost 데케이드 밴드위스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HFS에서 구현된 EM 모델을 보여줍니다. 3스테이지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는 65나노 시모스 프로세스에서 제작되었고 왼쪽 그림은 칩 마이크로 포토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먼저 시그널 플로우를 설명하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디퍼런셜 인풋 시그널을 디퍼런셜 0도, 90도 시그널로 변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폴리페이즈 네트워크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 생성된 디퍼런셜 IQ 시그널의 앰플리튜드 페러를 각각 보상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3개의 샘플 측정 결과는 1dB 마그니튜드 밴드위스를 기준으로 쿼드레처 하이브리드가 2.9기가부터 21가까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된 패시브 로스는 파워 디바이딩 로스를 제외한 패시브 로스는 3.6dB이며 이는 1.2dB 로스 per 스테이지의 패시브 로스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3스테이지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를 사용한 2에서 24기가까지 동작하는 벡터 모듈레이터 베이스 페이즈 로테이터를 보여줍니다. 페이즈 로테이터는 빔 포밍 스티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매시브 마이모 페이즈 어레이 시스템의 핵심 회로 블럭입니다. 벡터 모듈레이터 페이즈 로테이터는 쿼드레처 하이브리드, IQ 베리어블 게인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커렌트 서밍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페이즈 인터폴레이션 앵글은 IQ VG의 웨이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3스테이지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여 2에서 20기가에서 동작하는 페이즈 로테이터를 설계하였으며
원 데케이드 밴드에 걸친 정확한 IQ 스플리팅으로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룩업 테이블 없이 한 개의 페이지 인터폴레이션 코드 셋으로 원 데케이드에 가까운 RF 밴드위스에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측정 결과는 원 코드 셋 for all frequency의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드 셋으로 더 되게 중요한 그런 밀리터리 밴드위스를 다 포함시켜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그 공군과 같이 한 프로젝트였고 공군에서 이 하나의 프리퀀시 코드 셋으로 원 데케이드 밴드위스 이상 동작시키는 페이지 로테이터를 요구했고 그래서 제가 이 3스테이지 트랜스포머 베이스 쿼드레처 하이브리드를 디자인해서 같이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발표할 주제는 CMOS 와이드밴드 디지털 폴라 PA with built-in phase distortion self compensation입니다. 왼쪽 그림은 PA 스키매틱을 보여줍니다. PA는 3코일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PA 아웃풋 네트워크, 2개의 8-bit 바이너리 웨이티드 디지털 파워셀, 그리고 인풋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 타입은 디지털 클래스 D 인버스 커렌트 모드 폴라 파워 앰플리파이어고 먼저 시그널 플로우를 살펴보게 되면 페이즈 모듈레이트된 인풋 시그널이 인풋 드라이버에 전달되고 디지털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코드에 따라 적절한 숫자의 파워셀이 액티베이트 되고 2개의 섭 파워가 3코일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에 합쳐져서 이 컴플렉스 모듈레이션이 리스토어 되고 이 컴플렉스 모듈레이트 파워가 안테나로 전달됩니다. 디지털 PA이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지만 페이즈 디스토션은 보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페이즈 디스토션을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피드 포워드 캐패시터와 새로운 바이어스 스킴을 적용하여 페이즈 디스토션을 추가적인 아날로그 디지털 보정 회로 없이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룩백 패스 없이 자동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페이즈 디스토션 자동 보상을 위한 회로를 살펴보기 전에 디지털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페이즈 디스토션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즈 디스토션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MPM이라고 부르는 PA 페이즈 디스토션은 PA의 앰플리튜드만을 변화시키는데 앰플리튜드만 변해야 되는데 페이즈도 같이 변하게 되어 EBM과 ACPR을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디지털 PA AMPM 디스토션의 주요 원인은 PA 아웃풋 볼테지 앰플리튜드 레벨에 따라서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워 디펜던트한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가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의 페이즈 리스폰스를 파워 디펜던트하게 변화시키게 되고 이는 AMPM 디스토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가 앰플리튜드 레벨에 따라 변하는지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CMOS PA 파워셀에 많이 쓰이는 디퍼런셜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를 보여줍니다.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 M3, M4는 스몰 시그널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고 이때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는 주로 CGD 캐패시턴스입니다. PA 볼테지 스윙이 커지면서 그 M1, M3, M4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타임 에버리지 디바이스 아웃풋 캐패시턴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PA 아웃풋 파워가 커질수록 PA 아웃풋 캐패시턴스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그게 페이즈 디스토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즈 디스토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 디펜던트 PA 아웃풋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먼저 컨벤셔널 바이너리 웨이티드된 디지털 파워셀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포즈한 그런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다음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워셀은 적절한 숫자의 파워셀을 켜서 앰플리튜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워셀이 켜 있는 상태에서 맥시멈 아웃풋 파워에서 파워를 줄이기 위해 파워셀을 끄는 상황에서 아웃풋 캐패시턴스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워셀이 켜지면 커먼 소스 트랜지스터 M1N, M2는 페이즈 모듈레이트드 된 RF 시그널을 인풋으로 전달받고 클래스 D 인버스 스위칭 PA로 동작합니다. 맥시멈 아웃풋 파워에서는 디바이스 아웃풋 캐패시턴스가 주로 CGD 캐패시턴스이고 이 CGD 캐패시턴스이고 볼테지 앰플리튜드가 크기 때문에
이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 M3, M4가 부분적으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고 따라서 CGD 온 캐패시턴스는 CGD 오프 캐패시턴스 혹은 CGD 세츄레이션 캐패시턴스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웃풋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너리 웨이티드 파워셀을 꺼야 되는데 이때 이 파워를 줄이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비트 1셀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비트 1셀을 끄기 위해서는 보통 커먼 소스 트랜지스터인 M1 and M2를 M2의 게이트를 그라운드로 연결해 버립니다. M1 and M2가 완전히 꺼지게 되면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인 M3, M4도 완전히 꺼지게 되고 따라서 비트 1셀의 디바이스 아웃풋 캐패시턴스는 대부분 CGD 오프 캐패시턴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 파워 백오프를 위해서 파워셀을 끄게 되면 아웃풋 캐패시턴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파워 디펜던트 캐패시턴스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는 프로포즈된 AMPM 디스토션을 자동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바이너리 웨이티드 디지털 파워셀을 보여줍니다. 파워 디펜던트 디바이스 아웃풋 캐패시턴스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각 바이너리 웨이티드 된 디지털 파워셀에 바이너리 웨이티드 된 피드 포워드 캐패시턴스를 각각 추가하였고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 M3, M4에 새로운 바이어스 스킴을 적용하였습니다. 컨벤셔널 디지털 파워셀과 비슷하게 맥시멈 파워에서는 파워셀이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커먼 게이트 M3, M4가 부분적으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라지 볼테지 스윙 때문에 트라이오드 영역으로 많은 시간 동안 동작하게 되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 CGD 캐패시턴스는 오프 캐패시턴스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줄이기 위해 이제 바이너리 웨이트 셀을 이제 점점 끄게 됐는데 비드원 셀을 예로 들면은 컨벤셔널 전 슬라이드에 설명한 파워셀과는 달리 이 커먼 소스 트랜지스터 M1 and M2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VDD로 연결합니다. 이때 쇼트 서킷 커렌트를 막기 위해 이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VTH보다 낮은 바이러스로 연결합니다. 커먼 게이트 트랜지스터 M1과 M2가 완전히 켜지고 M1, M2의 드레인 노드가 그라운드로 쇼트되기 때문에 비드1 셀이 완전히 꺼진 경우 C1 캐패시턴스가 아웃풋으로 풀리 로딩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워 백오프를 위해서 바이너리 웨이티드 디지털 파워셀을 점차 끄게 되면은 피드 포워드 캐패시턴스가 아웃풋에 점점 더 많이 로딩이 되면서 CGD 오프 캐패시턴스가 줄어든 만큼을 자동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아날로그 디지털 디텍션이나 보상 프리디솔루션 없이 혹은 칼리브레이션 없이 C1 값을 페레시틱 캐패시턴스와 C1 값을 적당히 조절하면 이런 파워 디펜던트한 캐패시턴스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피드 포워드 캐패시턴스 그 C1 값에 따른 파워 디펜던트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C1 캐패시턴스가 0femtofarad 때는 파워 디펜던트 PA 아웃풋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32%입니다. 근데 C1 캐패시턴스가 늘어날수록 파워 디펜던트 디바이스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1이 10femtofarad 때는 파워 디펜던트 PA 아웃풋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7%로 0femto일 때와 비교해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1 캐패시턴스 값에 따른 PA AMPM 디스토션이 시뮬레이션 되었고 아래 그림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C1 캐패시턴스가 10femtofarad 때 AMPM 디스토션이 40dB 파워 컨트롤 레인지에서 2도 이내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포즈된 테크닉을 디지털 파워 앰플리파이어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앰플리튜드 룩업 테이블만 이용해서 하이 스펙트럼 이피션시 모듈레이션 시그널을 서포트 페이즈 디스토션 없이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드밴드 3코일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를 발표하겠습니다.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는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를 흡수하고 안테나 50옴 로드 임피던스를 PA 디바이스 사이즈에 최적화된 로드 풀 임피던스로 변환시키고 여러 개의 PA 셀들의 파워를 합치고 볼테지 커런트 웨이폼 쉐이핑을 위한 하모닉 임피던스를 제공해주는 PA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블럭입니다. 따라서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는 PA 키 퍼포먼스인 파워 효율, 리니어리티, 로드 모듈레이션, 백오프 이피션시, 그리고 RF 밴드위스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3코일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는 이 현재 디자인에서는 두 개의 서브 PA 파워를 합치고 안테나 로드 임피던스를 옵티멈 로드 풀 임피던스를 변환하고
세컨 하모닉 리키지를 상쇄하고 2대1 이상의 프랙셔널 RF 밴드위스를 달성하고 이 모든 기능을 한 개의 트랜스포머 풋프린트한테 구현합니다. 왼쪽 그림은 PA 아웃풋 패시브 네트워크의 럼프드 엘리먼트 모델을 보여주고 오른쪽 그림은 피지컬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총 5개의 턴으로 구성되며 빨간색, 파란색 각각 한 개의 코일은 SUB-PA1과 SUB-PA2에 연결됩니다. 3개의 턴을 가지는 회색 코일은 안테나에 연결되게 됩니다. 코일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완전하게 미러 대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2대1 이상의 와이드밴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위해서는 하이올더 LC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이올더 LC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필요로 하고 특히 인덕터의 칩 사이즈 때문에 실리콘 칩 사이즈의 증가와 그리고 많은 패시브 네트워크를 캐스케이드 연결해서 패시브 로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PA, 현재 PA에서 사용한 이 3코일 PA 아웃풋 네트워크는 피지컬 트랜스포머의 리키지 인덕턴스, 마그네타이징 인덕턴스, 그리고 PA 아웃풋 디바이스 캐패시턴스, 그리고 세컨더리 코일의 그런 캐패시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개의 트랜스포머 풋프린트 안에서 하이올더 LC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랙셔널 밴드위스로 2대1 이상의 RF 밴드위스를 밴드위스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HFS의 EM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2.2기가에서 5.2기가까지 55옴 안테나 임피던스가 옵티멈 로드 이플 임피던스인 7옴으로 변환됩니다. 두 개의 PA의 각각 싱글핸디드 기준 7옴 로드 임피던스는 1.4V 서플라이 볼테이지에서 25dBm 이상의 파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패시브 로스는 2.1dB 이하이며 하이 프리퀀시 영역에서 패시브 로스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은 디퍼런셜 모드와 커먼 모드에서 마그네틱 커플링을 보여줍니다. PA는 펀더멘탈 프리퀀시에서는 디퍼런셜 모드로 동작하며 디퍼런셜 모드에서는 SUB-PA1과 SUB-PA2가 두 시그널 커렌트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마그네틱 이넨스먼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SUB-PA 파워를 안테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지티브 뮤추얼 인덕턴스로 인해서 코일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세컨 하모닉 톤 혹은 미스매치 톤 혹은 커먼 모드로 동작하는 그런 not desired 시그널은 SUB-PA1과 SUB-PA2에서 커먼 모드 시그널 커렌트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넷 마그네틱 필드가 0이 되어 이론적으로 안테나 코일로 파워가 전달되지 않고 매우 큰 세컨 하모닉 리키지 상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컨 하모닉 리젝션은 2대1 이상의 RF 밴드위스를 갖는 와이드밴드 PA에서 중요합니다. 다음 몇 장의 슬라이드는 측정 결과를 보여줍니다. PA는 28나노 시모스 공정으로 제작되었으며 먼저 컨티뉴어스 웨이브 측정 결과를 보게 되면 1dB 마그니튜드 밴드위스는 2기가부터 4.3기가까지 2대1 이상의 1dB 마그네트 기준으로 RF 밴드위스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피크 파워는 3.1기가에서 24.9dBm이고 서플라이 볼트는 1.4V입니다. 피크 드레인 이피션시는 2.5기가에서 42.7%입니다. 파워 효율은 하이 프리퀀시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이 프리퀀시에서 상대적인 패시브 로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AM/PM T 솔루션은 6.8도 이내로 측정되었고 이는 2017년 퍼블리케이션 기준으로 리포트드된 클래스 D 인버스 커렌트 모드 디지털 파워 앰플리파이어 중에서 가장 적은 AM/PM 디스토션을 보여줍니다. 퍼리오딕한 AM/PM 디스토션 에러는 이 낮은 파워 영역에서 바이너리 웨이티드 셀이 켜지면서 그 바이너리 웨이티드 셀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런 퍼리오딕한 이런 페이즈 디스토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측정된 백오프 이피션시와 세컨 하모닉 리키지를 보여줍니다. 바이너리 웨이티드 디지털 파워셀이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 때 효율적으로 인풋 단부터 효율적으로 파워 다운이 되면서 클래스 B 백오프 이피션시보다 좋은 백오프 이피션시 성능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은 측정된 세컨 하모닉 리키지를 보여줍니다. 3코일 트랜스포머의 커먼 모드 듀얼 마그네틱 캔슬레이션으로 인해서 50dBc 이상의 세컨 하모닉 리키지 상쇄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801.11n 스탠다드 시그널의 모듈레이션 테스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앰플리튜드만 룩업 테이블을 이용하였고 추가적인 페이즈 프리 디스토션이나 페이즈 보상 없이 그리고 추가적인 시그널 PPR 이상의 파워 백오프 없이 스탠다드 시그널을 테스트했고
요구되는 스펙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EBM은 2.9%이고 ACPR은 마이너스 33dBc입니다. 그리고 시그널 PAPR로 인해서 에버리지 아웃풋 파워는 14.6dBm이고 드레인 이피션시는 15.6%입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안테나와 PA 인터페이스에 관한 지난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컨벤셔널 싱글 피드 다이폴 안테나를 보여줍니다. N개의 PA 파워가 N웨이 파워 컴바이닝 네트워크를 위해서 합쳐진 후에 다이폴 안테나의 싱글 센터 피드에 연결됩니다. 높은 파워를 발생시키기 위해 많은 수의 PA 파워를 합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N웨이 파워 컴바이너는 N 숫자가 커질수록 패시브 로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종 파워가 커질수록 파워 효율이 줄어드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높은 파워 레벨에서 파워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N개의 PA 파워를 N웨이 파워 컴바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안테나에 직접 합치는 멀티피드 안테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멀티피드 안테나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테나에서 파워를 합치기 때문에 N웨이 파워 컴바이너의 패시브 로스만큼의 파워 효율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싱글 피드 안테나의 커렌트 디스트리뷰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 PA의 그런 커렌트 비율을 조절하면 싱글 피드 안테나와 거의 비슷한 안테나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테나 피드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의 커렌트 볼테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안테나 포지션 디펜던트한 임피던스를 잘 활용하여 PA 옵티멈 로드풀 임피던스를 추가적인 매칭 네트워크 없이 달성할 수 있고 이런 특성들은 다 최종적 파워 효율의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두 개의 피드 라인을 가지는 트랜스미터의 프루프 오브 컨셉트 디자인 스키매틱을 보여줍니다. 온칩 슬롯 안테나에 대칭적인 두 개의 위치에 파워가 전달되었고 토탈 16개의 PA 파워가 온칩 슬롯 안테나에서 두 개의 피드 라인에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27.9dBm의 파워를 60GHz에서 달성하였고 이 27.9dBm에서의 파워 효율은 23.4%입니다. 이는 퍼블리케이션 당시 시모스 PA 공정에서 60GHz에서 가장 큰 파워와 가장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온칩 안테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 레지스티브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였고 글로벌 파운더리 45나노 시모스 SI 공정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현재 제가 인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라지 스케일 양자 컴퓨터를 위한 극좋은 시모스 컨트롤러를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양자 컴퓨터 시스템과 스케일러빌리티의 챌린지를 보여줍니다. 위 그림은 현재 구글의 58큐빗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큐빗 칩은 콜드 핑거라고 불리는 이 다일루션 프리지의 최하단에 가장 온도가 낮은 10mK 플레이트에 위치합니다. 이 큐빗을 제어하기 위한 아날로그 RF 신호는 룸 템퍼레처에 위치하고 있는 룸 템퍼레처 이퀴프먼트라고 불리는 이런 장비들에서 의해 발생하고 RF 코엑셜 케이블을 통해서 다일루션 프리지에 있는 최하단에 있는 큐빗으로 전달됩니다. 큐빗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2개의 RF 코엑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양자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100만 개의 큐빗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200만 개의 RF 코엑셜 케이블이 그 냉장고 안으로 라우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케이블의 폼팩터와 더멀 로딩으로 인해서 현재 양자 컴퓨터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극저온 다일루션 프리지 안에서 큐빗과 가까운 바로 옆 위치에서 양자 큐빗 제어 신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크라이오 시모스가 이렇게 포텐셜하게 이렇게 현재 그 케이블과 관련된 라우팅과 관련된 스케일러빌리티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몇 장 슬라이드는 양자 컴퓨터의 특성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큐빗은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갖는 퀀텀 메카니컬 시스템입니다. 0 스테이트와 1 스테이트의 두 가지 스테이트가 델타 에너지만큼 분리되어 있으며 클래시컬의 B2와는 달리 두 개의 스테이트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싱글 큐빗의 경우에는 0과 1의 슈퍼포지션 상태가 컴플렉스 유닛 스테이트 벡터에 의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두 개의 이런 인탱글된 큐빗은 네 개의 상태를 동시에 모두 다 갖게 되고 다음과 같이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큐빗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n개의 인탱글된 큐빗은
2의 n승의 스테이트를 동시에 갖게 되고 50개 이상의 큐빗을 갖는 퀀텀 시스템은 클래시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50개 이상이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해야 50개 이상의 그런 퀀텀 컴퓨터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8개의 인탱글드 큐빗 시스템을 8빗 각각의 스테이트를 8빗 프리시전으로 클래시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다면 페타비트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또 큐빗은 퀀텀 메카니컬 시스템이고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 확률 알파 지로 스퀘어로 지로 스테이트로 붕괴되고 혹은 알파 원 스퀘어로 원 스테이트로 붕괴됩니다. 큐빗은 또 이런 노이즈에 의해서도 붕괴되게 되고 오류에 되게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유즈풀한 그런 퀀텀 케미스트리와 같은 그런 프로블렘을 풀기 위한 그런 연산 횟수를 고려하면 오류 보정 없이는 그 퀀텀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데이터 큐빗과 여러 개 안실라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오류 보정을 할 수 있는 2D 큐빗 어레이 스트럭처를 보여줍니다. 이런 2D 큐빗 어레이를 이용하면 이런 서페이스 코드를 적용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개의 에러 코렉티드 로지컬 큐빗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약 100개에서 1000개의 리던던트한 피지컬 큐빗이 필요하게 되고 퀀텀 케미스트리와 같이 정말 유용한 프로블렘을 솔빙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 개의 피지컬 큐빗 혹은 1000개 이상의 에러 코렉티드 그런 로지컬 큐빗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000개 이상의 에러 코렉티드 된 아이디어란 그런 로지컬 큐빗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쇼어의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이용한 RSA 암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퀀텀 케미스트리, 퀀텀 컴퓨터로 이런 그런 분자나 케미칼 케미스트리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각종 최적화 문제들이 이렇게 퀀텀 컴퓨터가 있다면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빗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갖는 퀀텀 메카니컬 시스템도 큐빗이 될 수 있습니다. 큐빗의 예로는 슈퍼컨덕팅 큐빗, 퀀텀 닷 큐빗, 트랩드 아이온 큐빗, 토폴로지컬 큐빗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 반도체 공정과 컴패터블하고 대량의 큐빗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리드 스테이트 큐빗인 슈퍼컨덕팅 큐빗과 퀀텀 닷 큐빗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컨덕터 큐빗은 넌리니어 인덕터인 조셉슨 정션과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언하모닉 하이큐 LC 레조네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슈퍼컨덕팅 큐빗은 아까 본 그런 스트럭처처럼 양자 오류 보정, 서페이스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2D 큐빗 어레이 구조를 이미 완성하고 있고 현재 구글과 IBM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컨덕팅 큐빗은 그 LC 레조네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큐빗당 실리콘 사이즈가 500 마이크로 바이 500 마이크로 정도이고 100만 개의 큐빗을 인테그레이션 하기에는 칩 사이즈가 이렇게 다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텔에서 옛날에 만든 2018년도에 만든 49 큐빗을 보면 49 큐빗인데 36mm 바이 36mm 칩 사이즈를 차지하고 이게 100만 개를 만든다면 미터 이상의 그런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좀 스케일러빌리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면에 퀀텀 닷 큐빗은 이런 되게 어드밴스드 리소그래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제작되며 트랜지스터로 큐빗을 형성하게 됩니다. 퀀텀 닷 큐빗은 여러 개의 베리어 게이트와 플런저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플런저 게이트 아래에 한 개의 전자를 가두고 DC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서 스핀 업다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가진 큐빗을 형성합니다. 큐빗 하나당 100나노미터 정도의 실리콘 사이즈를 필요로 하며 잠재적으로 하이 레벨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 1켈빈 이상의 온도에서 동작하는 핫 스핀 큐빗 칩이 발표되었고 이런 어드밴스드 리소그래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컨트롤 일렉트로닉스와 클래시컬 컴퓨터 그 다음에 이런 퀀텀 닷 큐빗이 원칩으로 코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해서 이런 라우팅 이슈랑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위해서 저 인텔 연구소에서는 스핀 큐빗으로 양자 컴퓨터를 제작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고 이번 세미나에선 스핀 큐빗 컨트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후에 크라이오 시모스 컨트롤 SOC 측정 결과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스핀 큐빗의 마이크로 포토그래프입니다. 스핀 큐빗은 플런저 게이트와 이런 배리어 게이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플런저 게이트는 그 퀀텀 닷의 일렉트로케미칼 포텐셜을 제어하고, 배리어 게이트는 인접한 큐빗의 커플링을 이렇게 제어합니다. 플런저 게이트와 배리어 게이트에 적절한 볼테지를 가해주면 플런저 게이트 밑에 이런 퀀텀 닷 일렉트론 100개 이상의 일렉트론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고, 이후 이런 플런저 게이트 포텐셜을 더 파인하게 조절하게 되면 플런저 게이트 밑에 한 개의 일렉트론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일렉트론을 가둔 후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게 되면 지먼 스플리터를 통해서 스핀 업 다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갖는 큐빗이 형성됩니다. 이 큐빗의 인헤런트 로테이션 스피드인 라모 프리퀀시는 가해준 마그네틱 필드에 비례하게 되고 10에서 20기가 사이에 보통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칩 안에다가 이런 온칩 마이크로 마그넷을 디파짓하여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주게 되면 각각의 이런 큐빗이 어드레서블한 독특한 라모 프리퀀시를 갖는 큐빗 리니어 어레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는 유니버설 퀀텀 컴퓨팅을 위한 arbitrary unitary operation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싱글 큐빗 게이트, 그 다음에 인탱글먼트, 그 다음에 큐빗 스테이트 리드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렇게 원 디멘셔널한 3큐빗 어레이를 보여줍니다. 온칩 마이크로 마그넷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로 인해 3개의 어드레서블한 라머 프리퀀시를 가지는 큐빗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싱글 큐빗 게이트에서는 3개의 큐빗이 커플링 없이 배리어 게이트에 의해서 완벽하게 와이솔레이션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큐빗에 매칭되는 라머 프리퀀시를 가지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가해줘서 큐빗을 이런 블락 스피어에서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하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이런 싱글 큐빗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이런 로테이션 엑시스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의 페이지에 의해서 결정되며 로테이션 앵글은 마이크로웨이브 펄스의 에너지, 즉 앰플리튜드와 듀레이션 곱에 리니어하게 비례합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예를 들면 레퍼런스 페이지와 같은 페이지를 갖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가해주면 X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90도 시프트되는 페이지를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가해주면 Y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싱글 큐빗의 게이트의 그런 컨트롤을 위해서는 페이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임의의 주파수를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주파수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제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 퀀텀 컴퓨팅을 위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 2큐빗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싱글 큐빗 게이트를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보는 것 같이 2개의 큐빗 사이에 있는 배리어 게이트를 통해서 아이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인접한 큐빗을 인탱글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이 배리어를 낮춰서 2개의 큐빗이 인터랙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2큐빗 게이트를 위해서는 2개의 큐빗 인터랙트하는 강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큐빗 투 큐빗 커플링 강도는 이런 배리어 게이트 볼테지와 익스포넨셜한 관계가 있고, 토탈 커플링은 이 큐빗 투 큐빗 커플링 강도를 시간으로 인테그레이션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2큐빗 게이트 인탱글먼트를 위해서는 11빗 앰플리튜드 레졸루션과 나노세컨의 타임 레졸루션을 갖는 볼테지 덱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스핀 큐빗 칩의 모든 게이트에는 이러한 볼테지 덱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n 큐빗 칩 리니어 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3n 플러스 1의 볼테지 덱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큐빗 스테이트 리드아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큐빗 스테이트 리드아웃은 엘저만 리드아웃과 그 RF 리플렉트메트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큐빗은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는 싱글 일렉트론 트랜지스터에 캐패시티블리 커플링되어 있고, 큐빗 일렉트론 개수 혹은 이 큐빗 닷의 차지가 변하게 되면 V는 Q 오버 C 관계에 의해 볼테지가 변하게 되고, 이는 SET 임피던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그 엘저만 리드아웃 스킴을 보여줍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큐빗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위해서 플런저 게이트 포텐셜을 잘 조절하여 일렉트론 스핀업 스테이트 일렉트론 스핀 앤 다운 에너지 레벨이 레저버 에너지 레벨 중간에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리드아웃 포지션으로 게이트 포텐셜을 조절하면 현재 큐빗 일렉트론이 스핀업 상태일 경우에는 상대적인 에너지 레벨에 의해서 스핀업 일렉트론이 레저버로 터널링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일정 시간 후에 다시 레저버로 그 스핀 다운 일렉트론이 다시 레저버로 들어오게, 다시 레저버에
그 레저볼에 있는 스핀 다운 일렉트론이 다시 큐빗 닷으로 터널링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큐빗 닷에는 순간적인 일렉트론 개수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는 SET 임피던스의 순간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큐빗 일렉트론이 스핀 다운 스테이트라면 상대적인 에너지 레벨에 의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SET 임피던스는 RF 리플렉터메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먼저 스핀 다운 스테이트의 디폴트 SET 임피던스를 L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서 50옴으로 변환을 하게 되고 커플러를 통해서 스티뮬러스 시그널을 가해주면서 동시에 L 매칭 네트워크의 리플렉트 시그널을 모니터링합니다. 스핀업 상태라면 SET 임피던스의 순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고 리플렉트 시그널의 순간적인 앰플리튜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리시버를 통해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큐빅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즈 코헤런트한 이런 스티뮬러스 제너레이션 블럭과 이런 앰플리튜드 페이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Q 리시버와 디지털 디모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퀀텀 컴퓨터에서 이런 컨트롤 일렉트로닉스의 역할을 서머리합니다. 퀀텀 컴퓨터는 알고리즘, 컴파일러, 런타임, 컨트롤 프로세서, 컨트롤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큐빅 칩으로 구성됩니다. 컨트롤 일렉트로닉스는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아날로그 RF 컨트롤 일렉트로니컬 시그널로 변환시켜 큐빅 칩을 제어합니다. 전 슬라이드에 살펴보았듯이 컨트롤 일렉트로닉스는 싱글 큐빅 게이트를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제너레이터, 투 큐빅 게이트를 위한 볼테지 덱, 그리고 큐빅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위한 이런 스티뮬레이터 리시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F 코엑셜 케이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스케일러블한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는 이 컨트롤 일렉트로닉스가 다일루션 프리지 내부에 그 큐빅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른쪽 이런 그림은 다일루션 프리지 온도별 쿨링 파워를 보여줍니다. 큐빅이 위치해 있는 온도가 보통 10mK 켈빈에서 20mK 켈빈 있는 이 20mK 켈빈 플레이트는 100마이크로와트 이하의 쿨링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컨트롤 일렉트로닉스를 동작시키는 쿨링 파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크라이오시모스 SOC 일렉트로닉스는 1와트 이상의 쿨링 파워를 가지고 있는 4켈빈 플레이트 스테이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렇게 그 스텝별 패스트 스케일러블 퀀텀 컴퓨터를 보여줍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현재 퀀텀 컴퓨터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큐빅 칩이 이런 다일루션 프리지의 10mK 켈빈 플레이트에 위치하고 있고 룸 템퍼레처 이퀴먼트가 큐빅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RF의 코엑셜 케이블을 통해서 큐빅 칩에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코엑셜 케이블 per 큐빅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되게 스케일러빌티 리밋이 그 케이블에 따른 리밋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터미디어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빅 칩이 10mK 켈빈에 위치하고 있고 4KB 플레이트에 위치한 크라이오시모스 컨트롤 일렉트로닉스에서 큐빅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로컬하게 큐빅 칩을 제어합니다. 인터미디어 스텝에서는 그 룸 템퍼레처에서 다일루션 프리지 내부로 들어가는 RF 코엑셜 케이블 숫자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울티메이트 솔루션으로 100만 개 이상의 큐빗을 갖는 퀀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일렉트로닉스와 큐빅 칩이 코 인테그레이션 되어서 쿨링 파워가 충분한 1켈빈 플레이트에 위치해야 됩니다. 코 인테그레이션 혹은 헤테로지니어스 패키징을 통해서 매니 RF 코엑시 케이블과 라우팅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켈빈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동작하는 이런 오류 보정이 가능한 이런 피델리티로 동작할 수 있는 핫큐빈 칩의 발전이 중요하고 이런 fully integrated 크라이오시모스 컨트롤러의 이런 개발이 중요합니다. 최근 1켈빈 이상에서 동작하는 이런 핫 스핀 큐 칩이 네이처에서 발표되었고 활발한 이 핫큐빅 칩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인텔에서 2021년 ISCC에서 발표한 극저온 양자 컴퓨터 제어 칩 홀스리치 2세대 시스템의 스키매틱을 보여줍니다. 홀스리치 2세대 칩은 3개의 아날로그 RF 프론트핸드 회로와 3개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빅 칩 매니플레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제너레이터가 있고 큐빅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위한 멀티톤 스티뮬러스 시그널 제너레이터와 리플렉티드 시그널을 디텍트할 수 있는 IQ 리시버가 있습니다. 또한 큐빅 게이트 포텐셜을 제어하기 위한 22개의 볼테지 덱이 있습니다. 이 홀스리치 2세대 칩은 인텔 퀀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플렉서블한 프로그래밍과 온칩 플렉서블한 인스트럭션 셋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온칩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대용량의 SRAM이 구현되어 있고
SPI, JTAG, UART, GPIO 4개의 디지털 I/O 인터페이스가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템퍼레처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극저온 템퍼레처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 결과를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칩 마이크로 포토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전체 실리콘 사이즈는 4mm by 4mm이고 인텔 22나노 핀팻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플립칩 패키지된 칩은 PCB에서 다른 서포팅 컴포넌트와 함께 어셈블리 되었습니다. 이런 풀리 패키지드 PCB는 탑 앤 바텀 카퍼 메탈 케이스 안에서 샌드위치 형식으로 메카니컬리 떨말리 고정되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일루션 프리지 4켈빈 플레이트에 이렇게 메카니컬 떨말리 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떨말 레지스턴스를 더 줄이기 위해서 플립칩 패키지된 칩의 सब스트레이트에는 인디움 스프링 포일을 통해서 탑 커퍼 메탈 케이스에 이렇게 잘 더말라이제이션이 되었습니다. 오전 반도체 세미나에서 자세한 측정 결과를 더 발표하였고 오후 세션에서는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의 측정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칩 템퍼레처 센서를 통해서 그 सब스트레이트 칩이 동작할 때 सब스트레이트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칩의 파워를 끄고 냉장고 내부에 있는 이런 골든 레퍼런스 템퍼레처 센서를 이용하여 CMOS 다이오드에 일정한 전류를 가해 주었을 때 온도에 따른 다이오드 볼테지 값으로 룩업 테이블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칩 동작 시 सब스트레이트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칩에 4개의 템퍼레처 센서가 구현되었고 칩을 최대 파워로 동작시켰을 때 2켈빈 이하의 그런 온도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측정은 그 라비 오실레이션 실험을 보여줍니다. 라비 오실레이션 실험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매니퓰레이션, 그리고 리드아웃으로 구성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후에 큐빗이 블락스피어 상에서 지로 스테이트 혹은 놀스폴에 위치해 있고 매칭 마그네틱 펄스에 의해서 특정 축, 특정 앵글만큼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 위에 큐빗 상태를 리드아웃하게 됩니다. 같은 실험을 마이크로웨이브 펄스의 듀레이션 혹은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면서 반복하게 되고 그에 비례하여 반복할 때마다 특정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앵글이 점점 커지게 되고 따라서 스피너 프로바빌리티가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콜스리치 1세대 컨트롤러를 통해서 라비 오실레이션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콜스리치 1세대는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제너레이터의 기능만 가진 컨트롤러이고 다른 장비와 같이 동작시켜 스핀 큐빗의 라비 오실레이션 익스퍼리먼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2021년에 네이처에 퍼블리셔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홀스리치 2세대를 이용한 라비 오실레이션 실험을 위한 측정된 컨트롤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게이트 볼테지를 발생시켜 큐빗을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발생시켜 큐빗을 매니퓰레이션하고 그 후에 RF 리플렉토메트를 리드아웃을 수행합니다. 같은 실험을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앰플리튜드를 증가시키면서 반복하게 되면 앰플리튜드를 증가시켜서 반복하게 되면 라비 오실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홀스리치 2세대를 통해 그 인텔 스핀 큐빗을 제어하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측정된 결과가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아서 이번 세미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간단하게 한 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앞으로 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처럼 저는 앞으로 1밀리언 큐빗 이상의 라지 시그널 퀀텀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컨트롤러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터의 벌티컬 스택 전체를 연구 범위를 늘려서 네이티브 시모스 공정을 이용한 스핀 큐비치 디벨로프먼트 그리고 특정 퀀텀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커스텀 AC 컨트롤러 등등을 더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패러렐하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회로화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서킷 레벨에서는 인헤런틀리 리니어하고 효율적인 밀리미터 웨이브 주파수의 파워 앰플리파이어를 연구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스템 레벨에서는 매시브 마이모를 위한 타일 형식으로 스케일러블하고 확장 가능한 페이즈 어레이 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